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벌써 여름이었어요. 제가 여름하면 이제 제가 뭐 선풍기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에어컨은 올해 처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키로스 에어컨이죠. 작년에 제 영상이 나가고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됐고 올해 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품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제품 자체는 바뀐 게 없고 그래서 작년에 사신 분들 올해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 캠핑장 전기 허용량이 바뀌었죠. 원래 텐트 안에서 폐쇄된 천막 안에서 600W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올해 1100W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캠핑장에 전기 시설을 다 교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암페어를 보시면 되는데 암페어가 보통 600W 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20A라 용량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출력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캠핑장과 사전에 꼭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캠핑용 에어컨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이잖아요. 뭐 실외기 없는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텐트 안으로 찬 공기를 집어넣는 에어컨이 있고요. 텐트 안에다 놓고 더운 공기를 텐트 밖으로 배출하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겠죠. 키로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텐트 밖에다 놓고 찬 공기를 텐트 안으로 이 송풍구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호스를 연결을 하면 최대 5m까지 길어지기도 하죠. 여름에도 장박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에어컨을 텐트 밖에 두면 아무래도 햇빛에 변색도 되고 손상을 입겠죠. 모든 제품은 햇빛에 자외선에 삭습니다. 텐트 안에다 이 키로스 미니 에어컨을 둘 수 있도록 배기 덕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작년 영상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디자인이 예쁘죠. 약간의 여행용 캐리어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일반적인 캠핑 에어컨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그 이유는 키로스 에어컨은 사실 태생이 달라요. 이 키로스 에어컨 미니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캠핑용으로 나온 에어컨은 아닙니다. 산업용 에어컨으로 나왔고 키로스는 사실 산업용 에어컨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로스에서 나온 에어컨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에어컨이고요. 기존에 1세대가 있었으나 미니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디자인도 조금 예뻐졌어요.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냉방 능력은 1800W, 전격 냉방 능력은 1550W입니다. BTU라는 냉방 능력의 단위가 있는데 BTU로 따지면 6100BTU가 나와요. 6100BTU면 약 4.4평형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따질 때 뭐 16평형, 20평형 이렇게 평형에 따라서 에어컨을 따지잖아요. 그 기준으로 바꾸면 약 4.4평형 정도 되는 냉방 능력입니다. 전격 소비 전력은 670W예요.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냐?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측정을 했을 때는 600W가 안 넘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을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확하게 스펙대로 670W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670W가 좀 애매한 경계에 있었죠. 원래 텐트 안에서, 폐쇄된 천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허용량이 600W였으니까 대부분의 캠핑장이 이에 맞춰서 600W로 했고요. 사실 텐트 밖에다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말한 600W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CCBB를 따지면 끝도 없이 말이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또 텐트 안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1100W로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캠핑장 전기시설이 다 1100W에 맞게 바뀌진 않았어요. 기존에 600W를 고수하는 캠핑장이 많으니까 이런 고출력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캠핑장 관리자분과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밖에서 소비 전력도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 궁금하셨던 점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온, 오프밖에 없습니다. 온 하면 이렇게 켜지고요. 처음에는 3분 동안 송풍 모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잖아요. 고장날 수가 있어요. 약간 송풍 모드로 대기 모드, 약간 예열 모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껐다 켰다를 반복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켜볼게요. 키자마자 이렇게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머리가 날리는 거 보이죠? 제가 다른 캠핑용 에어컨들이랑 이 캐로스의 차이점은 이 바람 세기거든요. 선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람 세기가 정말 셉니다. 그래서 더 체감상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송풍만 해도 확실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스마트 콘센트 플러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스마트 콘센트에 연결을 했고요. 전력 사용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전력 송풍 모드일 때는 55W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에어컨 냉방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제가 측정했을 때는 지금도 저는 586W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오늘이 엄청 햇빛을 받는 자리는 아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댓글을 보면 어떤 분은 정확히 670W가 나온다 그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586.5W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볼게요. 파워뱅크를 사용을 했을 때도 600W가 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면 인버터 효율이 떨어져서 소비 전력량이 더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600W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600W 파워뱅크에서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오버로드라고 뜨면서 꺼지더라고요. 이 냉방의 세기는 쾌적함은 진짜 다른 이동식 에어컨, 캠핑용 에어컨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이 엄청 셉니다. 에어컨의 소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송풍이 세기 때문에 이 관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소리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이 에어컨 본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측정했을 때는 제 기준에는 에어컨을 틀고 잘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예민하신 분들은 소음이 거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캐로스 에어컨과 함께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먼저 연장 자바라입니다. 플렉시블 호스인데요. 이게 가격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려도 멀리 이동을 해도 그대로 처지지 않는다는 게 엄청 장점인데 이렇게 고정이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텐트 지퍼 사이에 이렇게 껴놓잖아요. 텐트 문 열 때마다 호스가 난창거리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플렉시블 호스는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자, 이 연장 호스를 사면 좋은 게 루프탑 텐트에서 사용을 할 때 또 좋더라고요. 루프탑 텐트 위로 호스를 연결을 했을 때 위쪽까지 찬바람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루프탑 텐트 쓰시는 분들은 2m만 연장을 해도 루프탑 텐트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우선은 에어컨의 높이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자바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장 어댑터랑 2m만 추가해도 남아요. 위에 길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음에 예민하면 이 캐로스 에어컨을 멀리다 두고 이 연장 호스로 찬바람을 끌어올 수 있어요. 대신 그렇다고 이걸 옆 사이트 쪽으로 두면 옆 사이트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람 없는 쪽으로 최대한 배치를 하고 텐트에서 에어컨을 멀리 떼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 플렉시블 호스에 이렇게 연장 어댑터를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연장용 플렉시블 호스를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면 엄청 늘어나죠? 이렇게 구렁이처럼 아나콘도처럼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기가 2층 데크가 있거든요. 2층까지도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2층까지 올렸거든요. 2층에서도 이렇게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지퍼로 고정을 잘 해줬습니다. 텐트가 풍선처럼 부풀었어요. 그만큼 송풍 능력이 세니까 약간 에어바운스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이쪽을 열어서 조금 빼줄게요.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었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가 29.4도인데 에어컨 튼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어매트도 공중에 떠 있어.
지금 들어오자마자 온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한번 지켜볼게요. 28.3도. 계속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에어컨 송풍구에 직접 온도계를 갖다 대지는 않고 있어요. 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온도가 얼마나 금방 떨어지는지 한번 여기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도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안에가 엄청 시원한데 온도계가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텐트 안의 온도는 23도예요. 23도. 거의 6도 정도 외부랑 온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는 진짜 얼음장이에요. 이 송풍구 앞에는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22도까지 내려갔어요. 텐트 안의 온도는 21.4도, 습도 53까지 떨어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소음 데시벨을 한번 측정해 봤는데 60 후반에서 70 초반 정도 나옵니다. 또 캐로스 에어컨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짜자잔 이구 자바라입니다. 이구 자바라는 바람을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하나는 제가 쏘고 하나는 이쪽에 쭈리가 쏘면 양쪽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때 양쪽 다 시원하겠죠. 이렇게 이구 자바라를 사서 하나씩 나눴으면 딱이더라고. 이로야 시원해? 또 올해 새롭게 출시한 배기 덕트를 연기를 교체하는 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한번 교체하면 굳이 뺄 일은 없어요. 배기 덕트에 주름간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했을 때 뜨거운 바람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이쪽 바깥쪽으로 빼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배기 덕트 옵션을 추가를 하면 실내용 에어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스는 빼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에어컨을 안에다 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장박하시는 분들도 텐트 안에다 에어컨을 보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비 맞을 걱정도 없겠죠. 이렇게 창문으로 배기 덕트를 빼서 더운 공기를 텐트 밖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하단에 작은 물통이 있는데 응축수 자동 증발 기능이 있어서 불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생기더라도 만수 센서가 있어서 송풍 모드로 바뀌어서 더 이상 물이 생기지 않는데요.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배수 호스를 연결해서 자동 배수도 가능합니다. 또 필터의 경우 간단하게 분리해서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캐로스 에어컨이 너무 크다. 제 생각에는 겨울에 등유난로 세팅하는 거 생각하면 이게 훨씬 작지 않나요? 등유난로는 훨씬 큰데. 네. 그리고 소음, 체격이 있다 보니까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조금 멀리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송풍구에서 나온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소리도 조금 있긴 합니다. 소비 전력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측정을 했을 때는 600W가 안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소비 전력은 670W입니다. 하지만 캠핑장 텐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 전력량이 1100W로 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캐로스 에어컨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매하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압도적인 냉방 능력, 다른 캠핑용 에어컨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하고요. 지금 이 송풍관 자체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냉방 능력, 이게 캐로스 에어컨을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 더워서 사는 거잖아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